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큰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들 서울대학에 오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되신 것으로, 20년 전후 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에 비해서 지금 대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랭킹도 올라갔고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에서 알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에 비해서는 정말 그 학문하는 풍토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질문은 처음 오실 때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 풍토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교수님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많은 변화를 경험하신 박태환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지금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격세지감이 듭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97년에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성균관대학교 5년 근무하다가 97년에 서울대 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기 와서 이제 처음에 닥친 일이 강의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 하고 또 이제 테뉴어 받기 위해서 연구 업적 올리고 그러는 건데 그때는 지금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SCI 논문 편수를 어떻게 내느냐 이게 큰 목표였고 그 당시에는 SCI 논문 한 편 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만의 저자로 가지고 쓰기는 아주 만만치 않고 미국 사람 이름이 하나 들어가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offset 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SCI 논문 낸 데는 저는 이제 참 전제로 하는 게 제가 지금 상황은 공과대학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대학의 상황을 대표하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과대학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요새 오는 젊은 교수님들은 SCI 논문 쓴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보편화돼서 쓰는데 이제 얼마나 탑 저널에 쓰느냐 이게 지금 문제의 타겟이고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의 능력에 제가 자신 사뭇 놀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학부하고 대만의清华대학 교수님들 전체가 와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심포지움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지켜봤는데 주로 젊은 교수님들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세계의 아주 탑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논문도 내고 저희 학부의 경우는 조교수가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거를 내는 게 사이언스 표지 내고 이런 게 현실화 됐기 때문에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젊은 교수님들은 지금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과대학 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피부로 지금 느끼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대에 비해서 인문사회 쪽은 상당히 변화가 느린 게 현실이고 아직도 과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임도빈 선생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평양대학원에 있는 임도빈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우리 서울대학교로 옮겨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논문 쓴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SCI는 거의 생각지도 못했고요. 영어로 논문 쓴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부 내 행정대학원이 제일 먼저 그 행정논총이라는 저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탑 저널이었죠. 그때 우리 행정대학은 교수님만 썼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연구자들에서 등재 후보지, 등재지 평가를 하겠다.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학의 그 외부인 기고를 밀리는 거를
우리 행정대학 교수끼리만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큰 이슈였고요. 당연히 뭐 박사과정이나 학생이 논문 쓰는 거는 뭐 말도 안 됐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썼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등재지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제 학회인 한국행정학회에서 나온 한국행정학부의 이제 아무래도 전국 무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좀 더 위상이 올라가고 논문 내기 어려워졌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현재로서는 우리 뭐 대학원생도 논문을 아주 잘 쓰고요. 저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공저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가 SSCI 논문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양과 질 면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학과 내에서 논문을 그 퍼블리시를 하시다가 그게 이제 국제저널로까지 확대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20년이라면 긴 기간이 아닌데 그 기간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혹시 자연대학의 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원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 공과대학의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내용이 좀 비슷해서 제가 중복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전에는 학생이었고 제가 199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좀 많이 옮겼는데 연세대학교에 있다가 이화여대에 있다가 제가 서울대학교 한 지 한 10년, 11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25년 정도 됐죠. 사이에 뭐 모든 게 많이 바뀌었고요. 연구비 같은 거는 규모가 뭐 15배, 20배 뭐 이상 이렇게 바뀌었고 수준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래서 다 이제 뭐 지금까지 좋은 방향으로 바뀐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한마디 첨언을 한다면 지금 뭐 대학의 가장 큰 기능이라는 게 이제 뭐 교육을 하는 거하고 연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교과서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교육의 어떤 전달 방식, 오늘 이제 뭐 이 토론에서 많이 말씀하겠지만 전달 방식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달 방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비슷하고 그냥 교수가 공부해 와서 학생한테 얘기를 하고 학생은 알아듣고 뭐 이런 방식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연구는 수준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지금 뭐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첨단 최고의 어떤 저널 같은데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하고 한국에서 여러 차례 일어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과연 이제 이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발전 상황과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진짜 그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과학이라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지금 학문이라는 거는 제가 다른 분야의 학문을 잘 모르니까 저는 생명과학을 하니까 생명과학 분야를 이렇게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신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걸 그걸 누가 해놓으면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데는 아마 한 1년도 안 걸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있냐 하는 이제 문제에 도달을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제가 여기서 아마 이 얘기를 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변화를 유도하는가 그 얘기는 이제 토론 도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자연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철 교수님. 네, 저는 인문대 동문과의 구명철입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한 건 97년이었고요. 숙대에 있다가 2003년도에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외국과의 교류가 약한 편이었고 특히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연구소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가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침부터 해서 계속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 10명, 20명씩 모여 있는데도 그 세미나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국제적인 연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참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기대 반대로 또 우려 반도 있어서 아주 요원한 일이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2003년도에 우리 서울대 왔을 때만 해도 그런 거는 생각하기 쉽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 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을 이제 보낸 일도 생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고 동문학과지만 주로 언어 쪽, 그러니까 도고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언어학 전반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외국 학자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서울대를 더욱더 많이 오고 싶어하는, 와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주로 문헌에서만 보던 분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하고, 또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자기 대학에 와서 같이 연구해 주길 바라고 뭐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 서울대학교도 많은 발전을 했고, 예전에 주로 아웃바운드 학생들이나 교수님이 나가서 거기서 배워오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외국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논문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인문학 분야의 그 세계 저널 같은 데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게 10년, 20년 전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저희 그 학교에서 석사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독일 가가지고 박사 이제 유학을 하죠. 그래서 학위를 끝내면서 동시에 외국에 저희 같은 경우는 ANHCI급 논문을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마 양적으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월드 클래스라고 이끌어가는 학교들이라고 비교되는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약점이 있거나 좀 갭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